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라북도 고창군 여기 신림면에 그 입전마을에 있는 마을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책이 있는 풍경이라고 있어요. 책이 한 25,000권 정도 가지고 순수 어떤 목적과 의도를 버리고 그냥 힐링, 쉼, 이곳에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이제 이게 잘 운영까지는 아니고 제 개인 서재인데 우리 좀 커진 그걸 하고 있는 촌장, 뭐 관장이라고 하는데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이게 뭐 작품 활동, 제가 이제 소설 평론, 문학 평론가인데요. 우리 작가들이 이제 외지에서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편안한 공간을 하고 싶었는데 오다 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장성, 담양, 뭐 정읍 굉장히 많은 곳을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이제 이 공간을 저는 이제 원래 고창 출신이긴 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떠나 있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찮게 길을 잘못 들었는데 이 방장산이 품고 있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한테 혹시 뭐 땅 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그렇게 하다니 벌써 9년이 됐습니다. 책이 있는 풍경은 개인적으로는 그 대표님한테 어떤 치유의 공간이신지요? 사실 이제 그 책에는 이제 그들만의 리가 돼버렸잖아요. 아무나 읽는 게 아니고 설령 지식인들도 설령 아는 사람들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도 책과 지식이 아닌 그야말로 금전적이고 돈이 많은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책 있는 풍경은 책을 통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인간성 회복,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좀 하자, 그런 의미로 늘 밖에 있다가 이 공간을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 마음이 힐링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이 공간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치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감성적인 게 치유가 된다는 것을 이곳을 통해서 인문학적 사고가 역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 없어도 치유가 된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 사실 뭐 제가 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고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도 있었는데 이 공간을 무슨 인테리어를 하기에는 그런 돈도 없고 이제 하지만 처음에 이제 9년 전에 이 공간이 세워졌을 때 나무 하나, 뭐 편백나무 뭐 두세 개, 철쭉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을 계속 이렇게 가꾸어 보니 이 공간을 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공간을 인테리어를 참아줬죠. 그러니까 뭐 은행나무 키우신 분은 은행나무, 집에 무슨 나무가 있으면 나무, 소나무 있으면 소나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처음에 사람들은 그렇죠. 이 사람 돈지랄 해놨네 뭐 이런 그 속어를 써요. 근데 사실 저는 밖에만 보고 가는 분들 굉장히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 뭐 국어도 그 안에 속살이 중요하듯이 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예쁘다고 한데 그거보다는 이 안에 한 켠 한 켠 한 권 한 권 적혀 있는 그것이 바로 인테리어. 또 책을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멀리 하잖아요. 부담스러워서 여기 오면 여러분들은 가장 완벽한 인테리어를 보러 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면 인테리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더라고요. 그게 나만의 인테리어입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사실 국문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직장을 우연찮게 이제 큰 뭐 H 모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그러다 직장 생활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굉장히 변곡점 내지는 질곡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고비를 넘어서 이제 책을 가까이 하게 됐는데 모든 책들이 기증을 해주셨는데. 네, 그 기증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책이 전부 다 숫자가 다 써 있어요. 숫자가 써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책 순서가 써 있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편안하면서 서민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소설을 이 작가의 특유의 문체로 잘 읽었다. 1998년에서 99년까지의 불어닥치는 여름은인들의 득세를 바라보면서 산사를 보낸다. 98년 11월 6일 어디 서점에 샀다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한 권 한 권씩 사가지고 그때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있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기증을 해주신 분들이 책이 있어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5063권은 이 책은 전주 서중학교에서 북카페에 기증한 책이다 이렇게 해서 요 일부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책들이 이렇게 낱낱이 알곡처럼 깨알처럼 다 적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의미가 있고 어린이 책은 구분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DB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다 작업을 해서 수도 많겠지만 뭐 1년에 만여 명 왔다 가면 뭐 작가들 뭐 개인 이 공간은 어떤 목적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팔순잔치를 하던 개 모임을 하건 어떤 건 상관없는데 아까 말은 제가 결국은 나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느꼈으면 하는 예컨대 60, 70대들은 내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을 보고 굉장히 마음 이렇게 옛 추억 예전에 첫사랑이 생각나고 어떤 추억이 생각난다 이런 건데 좀 쉽게 얘기하면 전주에 이제 그 유명한 비빔밥집 사장님 가족이 오셨었는데 그분은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한 몇 년. 근데 여기만 오면 여기 와서 너무나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꿀잠을 잤다. 그래서 그대로 와서 계속 그분이 오시거든요. 너무 행복했다. 책과 어떤 마음의 그 치유가 그런 게 바로 치유잖아요. 어떤 순간순간 평생을 내가 힘들지만 단 하루라도 내 삶이 바뀌면 그건 치유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었고 또 언젠가는 콘서트 때 북콘서트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모 경찰서장님께서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같이 오셨다. 그런데 그날 콘서트를 보고 너무 잠을 잘 잤고 거의 한 달 동안 그랬던 그 병이 어떤 그런 그 우울증이 없었다. 그런 것들. 또 이제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전부 다 게임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면 가족 단위 오면 이제 처음에 애들이 짜증을 내요. 왜 호텔이나 좋은 곳을 가지 뭐 이런 곳으로 왔냐 그래요. 근데 11시죠. 여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외딴 어떤 산 밑에 동네인데 11시, 12시 정도면 책을 보기 시작해요. 물론 처음에 만화책을 봐요. 책 관심 없는 애들은. 그러다 새벽에 가면 이런 책 저런 책 보는데 그러고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나 보름 한 달 지나서 그 부모가 또 전화가 와요. 애들이 책 있는 공간을 가고 싶어 한다. 아빠 우리도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약간의 애들이 물론 이제 완벽하게 사람이 변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변해가면서 애들이 책과 관심을 갖고 우리도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말한 이게 치유잖아요. 잠깐 게임을 하지 않고 그리고 걔네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저는 목적이 그겁니다. 사실 이곳을 나가면서 한 번 정도 내 삶을 생각하든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하든지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런 공간을 만들면서 또 고창에서는 또 없는 공간이었고 새로운 문화적 어떤 시도였고 또 충격으로 다가온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동안 뭐 어려운 점 있으셨으면 좀 같이 또 지역사회에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점이 있다든지. 사실 지금 9년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7년 동안에는 철저하게 고창분들 사실 많이 접근을 했죠. 관공서건 어디건 제가 이제 주위 분들이 책 있는 분이 있으니 가봐라 그랬는데 참 이게 좀 무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디 지역이나 요즘 많이 어디 지역은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돈이 우선이고 또 내가 완장을 찼어요. 어떤 지위가 있어요. 다만 이장이건 노인회장이건 회장이건 공무원이건. 근데 내가 여기 오면 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이라는 것에서 누가 되는 것 같은 아니 누가 아니고 그냥 흠집이 나는 것 같은 생각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고창뿐만 아니라 정읍이나 이런. 그 뭔 말이냐면 나는 내가 이미 충분히 권위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오면 왠지 그것을 느낄 수 없고 향유할 수 없다. 그리고 콘서트 때도 절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안 오셔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어요. 나는 그게 갈 곳이 아니다. 근데 2년 전부터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느껴요. 첫째, 공무원들이 먼저 다가왔어요. 물론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왔거든요. 그분들이 처음에 10주간 강의를 통해서 왔고 이분들이 아름아름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것은 어떤 그분이 책 많아서 똑똑해서 뭐 똑똑하지도 않지만 자랑하고 싶어서 내보고 싶은 게 아니고 공감하고 요즘 말하는 그런 많이 느끼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한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전에 10,000명 중에 9,990명이 외지사례는 지금은 거의 반반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창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어요. 특히
제가 매주 하는 인문학 강의들이 많은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 귀촌 귀농이 많잖아요. 또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 틈새 있죠. 뭐 귀농 귀촌 뭐 협의회라든지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조용히 쉬고 싶은 거, 조용히 나만의 생각을 하고 싶고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공간을 내 집처럼 그런 것처럼 사용해서 어떤 지역 문화에 흔히 말하는 틈새 시장을 좋은 말로 잘 공략이 된 것 같고 그분들도 와서 할 수 있고 또 벌써 이제 오늘도 4시, 7시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또 회의도 여기서 이건 회의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흔쾌히 빌려줍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와 함께하는 이 공간은 이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멋진 공간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고창 군민이나 지역, 뭐 영광, 정읍, 가까운 근교분들이 다가오기 전에는 이제 우리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를 했죠. 한마디로 메이저 그 작가들이 모여서 자랑질도 하고 술 먹고 이렇게 막 이렇게 폼론하게 이렇게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2년 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에 인문학 강의를 하고 인문학이 번지 점프하다라는 주제로 인문학이 사실 어려운데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봄날은 간다가 노래가 우리나라 이렇게 시인 그렇게 유명한 이렇게 작가들 제일 좋아하는 가사말이고 노래 봄날은 간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정서적으로 그러잖아요. 모든 조금 뭐 8.15라든지 6.25 모든 애절한 이 부분이 있으면 봄날은 간다가 반주로 무조건 깔려요. 왜 이것이 인문학적으로 다가가는지 또 뭐 김소월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인지 그런 얘기를 아주 소소하게 풀어가죠. 어떤 많은 제목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서 매주 그렇게 해서 벌써 이제 100여 차례 이상 해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무료로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대면 때는 영상 줌으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럼 이 공간에서 하고 있고 또 둘째는 매주 10월 달에는 1년에 한 번씩 북콘서트라고 해서 성악가, 가수 뭐 인문학자 모든 사람들이 오늘 4시간 동안 장장 뭐 적게는 150명 많게는 300명까지 저희가 식사 대접 무료로 하고 전부 다 이제 해서 자원봉사 받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행사하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작가들 있잖아요. 작가들이 데려와서 대화하는 시간 또 여기 있는 분들하고 해서 뭐 다른 타 지역에 문학 기행을 간다든지 지금 7월 달에 뭐 올해는 이제 작가들이 여기 동네 생생마을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이 공간에 살면서 이 공간에 살면서 주민들에게 목공하신 분들은 목공을 체험을 통해서 체조하시는 분 체조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또 그림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뭐 지금 7월 8월 달에는 고창 문화도시에 관련된 15개 프로그램이 70여 차례가 이 책 있는 풍경 우리 멤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고창읍을 지나서 모든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3, 4모 모여서 재미있는 문화놀이를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문학 강의를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이걸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특성화하게 또 고창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역할을 더 하고 싶으신지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그 고창에 제가 좀 많이 계획적인 있는 게 보면 요즘 사도 삼촌 그런 거 있잖아요. 4일 도시에 살고 3일 시골에 사는데 의외로 고창 이쪽 그 흥덕 쪽이나 이쪽 북쪽에는 그 수도권이나 대전 이쪽 사시는 분들이 많이 주말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고창에 많은 분들이 귀농하신 분이 고창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다 깨끗한 동네인 것 같다 느낌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밑에 인문학, 책 그리고 이 공간은 모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참 편안하다. 그리고 이 공간은 묘하다. 그리고 사실 이 공간은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꼭 개인집 같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씩 늘려서 책이 곳곳에 책과 같이 둥글고 그러는 건데 고창 군민들이 조금 갈수록 조금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 단체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여러 활동가들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고창은 어떤 목적을 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그 목적은 돈이잖아요. 돈만 먹고 챙기고 막 그 도시면 그런 건 많은데
고창은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너무 다 순수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과든지 어디 그래서 어떤 고창 분들이 진짜 문화, 인문학, 농민들이 호미 메고 호미 놓고 와서 터덕터덕 옷 묻어 있을 때 와서 잠깐 뭐 문화 같이 느끼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문화 살롱 뭐 같이 뭐 칼도 갈고 음악도 하고 춤도 추면서 있는 그런 문화가 인문학이 어려운 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고창 군이 추구하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삼각편대가 잘 맞아서 문화로서 잘 이렇게 아름답게 갔으면 좋겠다. 그것에 이 공간은 언제든지 흔쾌히 방을 내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공간 언제나 문 열어놓고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 없어도 그냥 편하게 왔다가 쉬었다 가는 공간 그러다 삶에 지치잖아요. 농사 힘들잖아요. 와서 잠깐의 쉬는 시간 그런 힐링이 내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기억입니다. 거창하게는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쉼, 힐링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곳. 그래서 대표님 일과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 공간을 사실 뭐 어디 지원받아서 한게 되게 자비로 했어요. 아마 부자였으니까 안 했을 거예요. 가난했으니까 했고. 그래서 8년 동안 16번이나 봉사를 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 공간을 운영해야 해서 광주에서 조그만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일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고 싶어서, 지금은 이 공간에 8시에 와서 저녁 12시까지 12시간 동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남들한테는 관리인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있는데 오면 제가 이 공간을 왜 있냐 사람들이 제가 참 묘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본인들이 느끼고 쉬고 책 읽고 가면 되는데 주인장이 없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과감히 모든 것을 저기 하고 강의 나갈 때 빼고는 이 공간에서 12시간 동안 머물면서 안내하고 차도 드리고 또 뭐 배고픈 컵라면도 나눠 먹으면서 그냥 있도록 그러면서 이 공간은 아까 말한 언제나 열려 있어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그 집같이 생겨서 어떻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한 번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뻔뻔해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분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장지기로서 책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고창하게 함께 할 수 있고 힐링의 고창, 치유문화 도시 고창을 하는데 0.01의 프로테이지지만 효과는 100이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앞으로도 그리고 뚱뚱하잖아요. 넉살 좋게 편안하게 많은 분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하고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이 오세요. 또 아껴놨다가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뻔뻔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